오늘 아침에 피검사를 해보니까 좀 변화가 있어요. 그 밑에 혈압하고 재보니까. 예.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즙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이분이 녹내장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예.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녹내장도 고칠 수 있습니까? 녹내장 여러 사람 좋아졌는데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예, 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발 좀 살려주시면 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이제 부산으로 왔어요. 이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게 체험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당장 눈이 머틀거리던 게 벌써 눈이 며칠 안 돼서 눈이 머틀거리는 게 없어지고 눈이 부드러워지고 안약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였던 게 아예 시작할 때부터 안약 아예 하나도 안 였고 그냥 편안해지고. 예.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될까? 예. 이게 우리가 원인을 알고 나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이게 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전부 혈액순환 장애였다. 이 말이죠. 이거를 가지고 정세를 포인트를 찍어 가지고 이 정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백내장하고 녹내장하고는 다른 병이고 원시, 건시는 다른 병이고 맞죠? 원시는 가까이가 잘 안 보이고 멀리 보이는 게 원시고 건시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잘 안 보여 잘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이고 영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병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똑같은 혈액순환 장애 병이거든요. 그렇게 혈액순환 장애 이걸 해결하니까 원시, 건시, 난시, 녹내장, 망막변성, 황반변성 눈에 있는 병이 또 뭐가 있어요? 다 낫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 안경 낄 이유가 도무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모르고 주로 정세를 가지고 보니까 정반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시하고 건시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정세는. 그러나 원인은 하나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면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데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의학만 깊이 연구해 가지고 평생 늙어 죽을 때쯤 되면 내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게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고요. 네. 어린 아이라도 쉽게 관심만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산에 있는 노루가 하나도 연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건강을 다 지키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죠. 사람은 사슴은 그 노루는 자기 맘대로 생활해도 아무 병이 없게 만들고 사람은 연구를 하고 해도 환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그 짐승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네. 문제는 요 사이에 끼어드는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렵게 된 거예요. 예. 반대 이론을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잘못된 이론. 이 반대 잘못된 이론을 누가 우리에게 줬느냐.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마귀가. 예, 마귀가 저 길 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게 반항하지 못할 박사들이 얘기해야 우리는 설득력이 있거든. 그래서 박사를 통해서 그에게 반대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 어떤 사람은 저 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은 제게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강의하는 그 내용이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노루가 건강하게 사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녹내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로 녹내장을 절대로 완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과학적인 근거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박사들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반박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보들의 행진이란 말이죠. 내 몸을 지키는 거는 내 몸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죠? 내 몸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사람 좀 전에 사람이 한 분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식생활 개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방에 있으면서 식생활 개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생활을 우리가 개선해야 합니까? 개혁해야 합니까? 개혁이라 해야지 개선은 없습니다. 개선은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바꾸어서 추가하는 거 개선이라고 해요. 그죠? 개혁은 어떤 거예요? 완전 정반대로 뒤집어 엎는 걸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몽땅 다 환자고 몽땅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은 뭔가 이 가는 방향에서 180도로 돌려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고, 개선은 여기 가다가 요게 병이 있으니까 좀 돌아서 가면 괜찮지 않겠느냐, 요게 개선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고 개혁이란 말이죠. 지금 이분은 상당히 뭔가 생각한 사람인데 개혁과 개선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앉은 우리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식생활이 잘못됐습니다. 거기로 가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먼저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뒤에 걸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질병의 결과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일찍 충분히 건강하게 사시고 끝에 가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일찍, 너무 일찍. 이거는 잘못된 식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병을 만들게 됐는지 이걸 구구하게 설명을 안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그 상식들이 반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개혁이 불가능해져요. 심지어는 이 내시경을 보는 의사들이 내시경을 장 속에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내시경으로 다 보이잖아요. 안에. 그죠? 안이 훤하게 보인다고요. 보면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반질반질한데 매끌매끌한데 그 속에 숙변이 끼일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나는 맨날 매일 그게 보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을 보는데 매일 보면 그게 다 반질반질한데 끼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어제 관장한 거는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먹었던 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한 3, 4일 지나면 이제 여러분이 그 전에 먹었던 음식은 장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일주일, 열흘, 보름, 20일, 어떤 사람은
넉 달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먹는데 물만 마시는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장 속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 끼어 있다가 나오는 것인데 이걸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하는 그 의학자는 과연 인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학자를 믿을 수밖에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딱 벽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벽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가면서 그 이유를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예. 이래서 관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관장을 하고 보니까 관장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이 중간에 피검사를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중간에 피검사 해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좋아지질 않아요. 예,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가도 피가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관장도 안 하고 처음에 녹즙 2컵 딱 마시고 수족탕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피검사 딱 하면요. 처음에 피검사 했던 거하고 완전 딴 사람 피가 됐어요. 동글동글하게 다 떨어져가지고 완전 정상으로 다 됐어요. 예. 이 말은 아직은 마신 즙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장 속에 있는 숙변, 그 다음에 간 속에 있는 거, 노폐물 이런 것들을 녹여내지 않았기 때문에 독이 재흡수는 안 되고 피 속에 있는 피만 맑게 했기 때문에 피가 맑아진 거예요. 맑아지니까 피가 동글동글하게 다 떨어져서 정상으로 바뀌었거든. 처음에 검사할 때는 나 바 들어붙은 데다가 막 피가 다 깨져가지고 엉망이었는데 녹즙 2컵 마시고 난 뒤에 그렇게 확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그날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 이게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 마신 즙이 들어가서 각 장기 속에 구석구석에 박혀있던 노폐물을 녹여서 끄집어내니까 그 독이 이제 대장으로 나오고 대장에서 물과 함께 그 독을 다시 흡수하면 재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오염되거든요. 피가 오염되니까 피가 맑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보다 더 나빠지진 않아요. 왜요? 하루 종일 즙을 계속 마시니까 즙이 들어가서 재흡수한 걸 또 해독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나빠지진 않는 거예요. 요거를 또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야, 녹즙이 좋다며? 녹즙 먹고 누가 좋아졌다며? 알았어요. 그럼 나도 녹즙기 사가지고 그냥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거기 가는 것보다 나도 집에서 얼마든지 나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먹고 할 일도 없고 녹즙 가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녹즙을 갈아가지고 실컷 먹었는데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관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관장을 안 하니까 이게 녹아가지고 나오고 독은 재흡수하고 그러니까 피가 엉망이 된 거죠.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네, 이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관장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관장을 하는구나. 관장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사건이 생기는구나. 이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빠른 사람은 오늘, 늦은 사람 조금 고다음 사람은 내일, 늦은 사람은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요 사건이 생기는데 이게 뭔가 하면 호전 반응이에요. 호전 반응 얘기 들으셨죠? 예, 호전 반응. 이건 호전 반응이라고 했는데 왜 호전 반응이라고 하냐 하면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반응이다. 그 말이죠.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반응. 예. 호전 반응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울렁거림, 속이 속이 울렁울렁 하는데, 지난번에 한 분은 아주 예쁘장한 분이, 젊은 분이 여기 강의 듣다가 갑자기 막 확 내놔가지고 오죽 급하면 그걸 그렇게 토하겠어요. 예. 그만큼 속이 울렁거립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내가 부산에 있을 때 한 분을 가르쳐 줬는데, 이분은 암 말기 환자예요. 예. 온몸에 암이 다 퍼진 사람인데 이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심한가 하면, 여러분 지금 녹즙 못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다 마셔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심한가 하면, 녹즙을 들고 이 사람 가까이만 오면 벌써 냄새를 맡고 바로 토해요. 아예 한 컵도 못 마시고 맨 처음에 녹즙을 마시려고 갈아왔는데 벌써 토해요. 예. 이 사람은 암이 온 뼈 마디마다 그냥 밤 열리듯 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움직이면 거기 암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아파서 온 척추로 그냥 다 관절마다 다 퍼졌어요. 굉장한 암 환자예요. 예. 문제는 토하는 거는까지 그 문제가 없겠는데, 토할 때는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때 관절을 움직여야 될 때, 그때 통증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냥 신경을 누르니까 그냥 완전히 칼로 찢는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온몸에, 한 군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예, 이 여자랑 화장실 가겠다고 이제 남편 보고, 이게 화장실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남편 보고 이렇게 달라고 날 데려다가 화장실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깨를 잡고 이렇게 일어내키는데 어깨뼈가 다 부서졌어요. 왜요? 골다공증이 그만큼 심한 겁니다. 암 때문에 무슨 치료하고 이러면서 막 칼슘이 다 배출돼 가지고 어깨 뼈가 그냥 다 부서졌어요. 이 정도로 심한 사람이에요. 네. 내중에는 저 부엌에서 이 환자가 누워 있는 방에서 부엌까지는 거리가 제법 되고 문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부엌에서 녹즙이 돌아가는 소리만 나면 벌써 소름이 확확 돋는 거예요. 이제 통증 때문에 이제 녹즙이 돌아가는 소리도 이제 못 듣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심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아직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분들만 아주 건강한 분들이에요. 예. 이 울렁거림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울렁거림이 왜 있느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전 반응은 울렁거림만 있는 게 아니고 몸살 증세. 여러분 몸살 알아봤죠? 몸살 알아보니까 어때요? 두통에다가 그 다음에요 한기 들고 그 다음에 뼘마디가 옥신옥신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기분은 아주 언짢고, 그죠? 이때 누구 말 걸면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바로 호전 반응이에요. 예. 이게 딱 나타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왜 나타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임파선, 동맥, 정맥, 모세혈관, 그 다음에 각 조직 속, 예.
간. 이 모든 데 있는 노폐물이 녹아가지고 어디로 나온가 하면 간으로 다 모입니다. 간에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담간으로 빠져서 십이장으로 내려와요. 십이장에서 소장, 대장으로 거쳐서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담간을 통과할 때 간은 크죠, 그죠? 간은 커요. 그게 다 모여가지고 담간은 좁은 간이에요. 아주 가느다란 간으로 빠져나올 때 여기서 많은 양이 좁은 간으로 빨리 못 빠져나오니까 여기서 역류할 때 생기는 게 바로 호전 반응이에요. 속 울렁거림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임신할 때 속 울렁거림 있죠? 100% 똑같습니다. 예. 그때 울렁거림이 언제 주로 나타나던가요? 음식물만 보면 나타나요. 그죠? 멀쩡하다 말고 음식물만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꼭 밥상 앞에서는 울렁거린다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때는 음식물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딱 맡으면 소화효소가 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소화효소가 간에서 담간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그게 역류하는 것 때문에 속 울렁거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여자분들이 속 울렁거림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임신 때 속 울렁거림이 생기는 거는 칼슘 부족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이 호전 반응은 요거하고는 정세는 똑같은데 원인은 다릅니다. 그죠? 우리의 원인은 뭔가 하면 이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녹아서 나오면서 빨리 못 나와서 역류할 때 생기는 현상. 예. 임신했을 때 속 울렁거리면 정세는 똑같은데 원인은 달라요. 예. 소화 효소가 정상으로 못 내려오고 역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 바로 임신 때 속 울렁거림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 현상은 이 호전 반응의 현상은 첫째 날은 약함, 둘째 날은 강함, 셋째 날은 약함, 넷째 날 사라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3일간 겪게 됩니다. 그런데 3일간 겪게 되는 조건은 뭔가 하면 이게 이 호전 반응이 오더라도 열심히 접을 먹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제. 근처도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한 컵, 두 컵, 세 컵 빼먹으면 18컵에서 어떤 사람은 15컵, 어떤 사람은 12컵밖에 못 먹고 나머지인 거냐. 예. 기복하면. 예. 그 못 마신 것만큼 요 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돼 가지고 속 울렁거림이 5일,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속 울렁거림이 요 호전 반응이 일주일 간격으로 재발된다는 거예요. 예. 그 먼저 호전 반응이 일주일 안에 끝이 안 나고 다음 일주일 또 다가왔거든요. 그럼 새로 호전 반응이 또 생겨요. 그럼 계속 연장이에요. 계속 연장. 그래가지고 하는 동안은 계속 연장을 하게 돼요. 고생을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요 호전 반응을 얼마나 잘 견디고 잘 이기느냐가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예. 요 호전 반응이 딱 오면 아이고 죽었다 이래야 될까요?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될까요? 해보자 이래야지 아이고 죽었네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마귀가 맞아 넌 죽었어
이제 오늘부터 죽어서 빨리 포기할래 안 할래? 마귀가 이렇게 딱 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우리는요, 그저 내 몸이 회복될 건가 안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병에 걸린 거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병 걸린 거예요.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해서 병 걸린 거예요. 그 말이 자신이 없어요? 그 미안해서 그게 못하겠죠. 그죠? 예. 마귀의 뜻을 따라 하다 보니까 병 걸렸어요. 그죠? 이제는 마귀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칠판에 적어 놨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마련해 주지 않는 슬픔이 없고 비애가 없고 인간적 약점이 없다. 아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낙심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함으로써 가혹하게 암시할 것이다. 이렇게 암시할 때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예? 오, 마귀한테 그냥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무슨 소리? 나는 네 말 절대로 안 들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맨 위에 줄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마련해 주지 않는 슬픔이 없고 비애가 없고 인간적 약점이 없다. 그 말 들으면 이 말은 무슨 말? 어제 한 얘기대로 똑같죠, 그죠? 예.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확 했잖아요, 그죠? 그죠? 보장을 딱 했다고. 그 얘기를 들어야지. 왜 마귀가 말은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예.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 고치러 왔는데 웬 목사님이 설교를 자꾸 해요? 설교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왜 여기서 설교를 합니까? 설교 그거 하지 말고 건강 얘기만 자꾸 좀 해주세요. 이렇게 건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단지 내 몸에서 병이 있고 사라지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으며 그 전쟁은 바로 우리들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전쟁은 우리가 할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협력할 뿐이고 실제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대체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야 원칙적인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여기 있으면서 정세만 좋아지고 가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완치가 중요해요. 완치. 그죠? 완치는 다시는 난 병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사람은요, 병하고 관계있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완전한 건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병도 나를 올가맬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똑바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예. 제가 제 몸으로 하나씩 실천합니다. 예. 내가 암을 복막암이 있던 거, 복막암이 발견됐어요. 나는 그 맨 처음에 복막암인 줄 몰랐어요. 탈장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로 서해부로 뚫고 내려와가지고 이놈이 그래 나는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밀어 올려놓고 주의를 해가지고 안 내려가도록 주위에서 살살하면 언젠간 마무리돼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있는데 이게 6년씩이나 가도 점점 더 많이 내려가요.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중에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병원에 진찰을 딱 해보니까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애기 머리만한 게 2개나 있는 거예요. 그게 서해부에 내려온 게 탈장이 아니고 암이 걸려 묵어서 내려온 거예요. 내중에 하도 커가지고 걸거쳐서 걸음 걷는데 지장이 있네. 아, 나도 참 보통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그때만 해도 나는요, 예, 다른 사람하고 식생활 하기가 어려울 만큼 까다롭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까다롭게 했다고. 예.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건 뭐냐? 예. 그러면 까다롭게 안 한 사람이나 까다롭게 한 사람이 똑같이 암에 걸릴 바에는 이거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예. 가서 맛있는 거 고기 실컷 먹고, 그죠? 예. 그러면 되지. 술도 좀 먹고 이러면 되지. 이거 그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돌려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문제가 보이더라고. 예. 까다롭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들이 미국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예, 네 혼자 가서 먹고 온다. 나는 안 간다. 이럴 수도 없고 같이 가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요? 무조건 불고기집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젊은 사람 무조건 불고기집에 가야 돼. 그 불고기집에 가서 앉으면 대신에 거기에는 채소가 나오니까 채소만 내 앞에 이만큼 갖다 놓고 전 이제 불고기 먹고 나는 채소 냄새는 그냥 코를 찌르는데 이거 채소만 먹고 앉았어. 그때 보다가 못해가지고 아들이 이거 한 개 집어가지고 한 개만 먹어보세요. 그거 먹고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 먹어봤어요. 먹어보기 어때요? 맛이 꽤 괜찮거든요. 그 한 개 더 먹어본 거야.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돼. 예, 그래 절제를 하고 이래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한 개 먹어본 거 이게 나한테는요 치명상이었다는 걸 고제서 알았어요. 암에 걸린 뒤에서 알았다고요. 그동안에 내가 까다롭게 한다고 한 게 말짱 무효했어요. 아, 그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 그 얘기가 딱 써져 있더라니까요. 무슨 얘기가 써져 있는가 하면 목사가 고기를 입에 대는 것보다는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햇빛을 왜 목사를 찍었을까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기를 입에 대는 것보다는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없고 목사가 고기를 입에 대는 것보다는 하늘나라는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써졌다고.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왜 그러냐 하면 목사는 누구예요? 지도자거든, 지도자. 지도자가 고기를 입에 대면 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목사도 고기 먹네. 그 차도 먹고 싶어가지고 침이 꿀꿀 넘어가던 차에, 그죠? 잘 됐죠, 그죠? 그날 가서 이제 만포장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한 일이 뭐예요? 고기를 먹어도 좋다라고 선포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죽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있다? 고기를 입에 대는 목사 때문에 있다. 어디 목사가 선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았어요. 내가 딴 사람한테 건강 얘기를 하면서 나도 고기를 입에 댔다. 아, 목사가 고기를 입에 대는 거하고 한 개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당해야 되는구나. 맞다. 맞네. 내가 깨달아야 될 문제가 여기 있었네. 그때부터 딱 자르고 절대로 안 먹고 정상으로 딱 바꿨어요. 예, 그리고 즙을 하루에 대량으로 먹어 제꼈어요. 그랬더니 내한테 있던 암이 그냥 2달 반 만에 그냥 싹 다 사라지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맞아, 암 잘 됐다. 다른 사람이 암이 있을 땐 내 큰소리 치고
절대로 딴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채소 먹고 젖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암 걸렸을 땐 가만히 내 가서 혼자 고기 먹고 이래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됐다, 실험하자. 그래서 실험을 딱 했더니 정상대로 그대로 암이 그냥 완치돼 버렸어요. 예, 2012년 5월이었어요. 몇 년 지났어요? 6년. 저는 전이가 없습니다. 이 복막암은 다른 암보다 전이가 빠른데요. 왜냐하면 임파선이 그게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 배로 전부 임파선입니다. 온몸으로 금방 전이하는 자리가 복막암이에요. 예, 복막암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전이 없습니다. 예, 전이는 그냥 그때 2012년 5월 달에 제 몸무게는 52kg였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건강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꾸 내 얼굴을 쳐다봐요. 어떤 사람은 질문해가지고 녹즙을 얼마나 마십니까?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 녹즙을 많이 마셔도 그렇게 삐쩍 말랐습니까? 지금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내게. 제가 알죠. 예, 그때 정상으로 딱 바꿔가지고 했더니 고기 하나 입에 댄 일 없고 깨끗하게 정상으로 했는데 제 몸무게가 60kg로 증가. 몇 킬로 증가했어요? 8kg. 8kg 증가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60kg. 제가 몸무게 60kg예요. 예, 164. 키 164에 몸무게 60kg. 정상입니까? 예, 완벽합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상당히 해요. 아령체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늘가늘 했을 때 지금은 근육이 불룩불룩합니다. 완전 바꿔버렸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완전히 전천후로 뜁니다. 저는 휴식한 날짜가 하루도 없습니다. 예, 여기 일하시는 분은 가끔 휴식하는 날짜가 있는데 저는 휴식한 날짜가 없어요. 예, 여기 며칠 하다가 바로 부산에 가면, 공장에 가면요, 일거리가 그냥 꽉 밀려서 자리에서 엉덩이 뗄 여가 없어요. 결제가 막 뒤로 들어오죠. 결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기술적인 문제가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아주 머리를 쓰고 들어가 봐야 돼요. 그게 하루 반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여기 또 오고, 여기 왔다가 또 서울 가가지고 또 예, 이번 주말엔 또 서울로 가야 돼요. 예. 이래서 전국을 그냥 좁다고 쫓아 뛰어요. 그래도 저는요, 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때 52kg 되고 그 전에 지금보다도 훨씬 10년이나 젊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활력이 더 생겼어요. 예. 제 식사 보면 밥도 저는 안 먹어요. 아예 씨앗즙으로 아예 식사합니다. 예. 고기 먹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는 단백질 걱정하지 않아요. 단백질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예. 제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단백질 안 먹어도. 13년요? 저는 그게 욕심에 차지 않아요. 적어도 30년은 젊어 보여야 되겠죠. 예, 예. 내년 전에쯤 되면 제가 한 40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보장한 건강이에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건강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조금만 하면. 예.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뭐예요? 적혈구. 우리가 갖고 있는 적혈구가 요래야 됩니다. 서로 붙어 있습니까? 완전히 다 떨어져 있습니까? 완전히 떨어져서 적혈구 모양 보이죠? 예, 가운데는 약간 오목하고 가에는 도톰해요. 그죠? 가에는 도톰해요. 예, 잘 구워놓은 빵 같아요. 빵처럼 딱 생겼어요. 예. 요 적혈구 한 개가 산소 12억 개를 운반해요.
12억 개. 1200개만 해도 커요? 많아요? 12억이에요. 12억. 예. 요 한 개가 12억 개를 운반하는데 여러분 이 적혈구가 얼마나 많던가요? 요 생열 검사하는데 바늘로 살짝 찔러 가지고 조금 한 방울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살짝 그라스에 찍어 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 무게가 얼마 돼요? 양이 얼마예요? 아마 10분의 1cc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화면에 비추는데 보니까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위로 10번, 밑으로 10번 다 가도록 온통 적혈구가 쫙 깔렸어요. 그죠?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적혈구가 고개 몇 개나 될까요? 그 엄청난 피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여러분 몸에다 산소를 계속 공급합니다. 예. 한 시간에 산소 몇 개 공급할까요? 우리 몸에. 예? 이거 숫자 계산할 천재는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도 다 못 쓸 만큼 엄청난 숫자를 산소를 공급하고 그 똑같은 속도로 내 몸속에서 만들어진 탄산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깨끗한 상태로 깨끗한 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적혈구 하는 일이 대단합니까? 바로 이 적혈구를 통해서 영양도 공급이 되지죠. 예. 이 적혈구가 건강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적혈구가 여기에 이만큼 파먹었어요. 그죠? 삐쭉삐쭉해서 깨지고 찌그러지고 예. 이렇게 됐어요. 이런 피를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적혈구 자체가 엉겨 붙어 가지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건 좋은 피인데 여기 보면 어때요? 적혈구 어떻게 됐습니까? 적혈구가 터널이 뚫혔어요. 이 안에 다 파먹었어요. 여기는 뭐 적혈구 자체가 염증이 생기고 예, 쭈글쭈글하고 예. 말라리아 원충에 의한 용혈된 적혈구. 말라리아 원충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데 기생충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적혈구를 파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겸상적혈구로 해서 다 깨져가지고 그냥 쪼가리가 돼버렸어요. 피가 이렇게 되면 요 쪼가리 된 피는 여러분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모세혈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뭐가 돼요? 예? 이게 밖에 나와서 염증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루푸스 아시죠? 루푸스. 예, 자가면성 질환이라 하는 건 불치병인 루푸스가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적혈구가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어디라도 그냥 염증이 막 생겨가지고 피부에 뻘건 점들이 막 찍히는 거예요. 예. 이게 피부 바깥으로, 혈관 바깥으로 피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혈관도 파괴될 뿐 아니라 혈액도 다 파괴돼가 저 모양새가 된 거예요. 우리 피가 이런 모양을 가졌던가 이런 모양을 가지면 정상으로 살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죠? 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피는 생명인 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 같아요? 곰팡이. 여러분 피 검사해 보니까 시커먼 줄이 쭉쭉 꺼져 있는 거 봤죠? 예. 그게 곰팡이에요. 끝에 동그란 거 달렸어요? 이거. 이게 곰팡이 열매예요. 곰팡이 포자. 아, 이게 떨어지면 또 거기서 또 이게 생겨요. 예. 이게 그냥 온 피 속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라도 다 퍼져 있는데 이 곰팡이의 특징은 뭔가 하면 혈관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달라붙은 피가 적혈구 가면 적혈구를 붙들어 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요. 예. 이게 모세혈관에서 적혈구 한 개가 반점 찌그러져 가면서 그 구멍을 겨우 통과하는데 이게 그 모세혈관 벽에 붙어 있으면서 적혈구 붙들면 가요 못 가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곰팡이 균은, 이 곰팡이는 적혈구를 바로 파괴합니다. 붙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붙들고 그냥 파괴시켜버려요. 예. 우리 피 속에 곰팡이 있었죠? 이 곰팡이는 우리가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곰팡이가 다 있거든요. 어디라도.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위생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힐링 센터를 구하는데 한 30 몇 년을 전국을 샅샅이 뒤졌어요. 저 서울에 저 위에 양평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저 거제도까지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35년간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가서 봐도 정상적인 위치와 정상적인 건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발견했어요. 예. 이 힐링 센터는 환자들이 오는 장소예요. 그죠? 환자들은 각종 균을 더 많이, 딴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을 많이 받지 않으면 이거는 균이 그늘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건물은 정남향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동쪽으로 기울려도 서쪽으로 조금 기울면 안 돼요. 그늘이 져서 안 돼요. 완전히 남향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문이 천정 끝까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게 낮으면 어디 가려가지고 햇빛이 깊이 못 들어오죠. 좌우로도 끝까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계속 들어오도록, 아주 밝은 햇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이런 곰팡이 균이 죽어요. 곰팡이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세균도 나오면 죽어버려요. 예. 그리고 방안 온도는, 여러분 어때? 방이 더워요? 더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겨울이든 여름이든 방이 뜨끈뜨끈 해야 돼요. 예. 그 속에서 세균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우리는 세균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위치는 정상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건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동쪽을 향하고 또 방은 있지만 거기는 환자들이 살 데가 못 돼요. 무슨 호텔을 하나 인수했다고 하는데 저는 호텔 공짜로 줘도 안 합니다. 예. 그 호텔을 가보면 창문은 조그만하게 내가지고 겨우 그다 커튼까지 쳐가지고 겨우 햇빛이 들어오도록 안이 어둠침침하게 해놨어요. 이건 안에 세균 살기 아주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는 카펫을 깔아놨어요. 카펫 문화는 완전히 환자 문화예요. 카펫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카펫을 안 쓰죠. 예. 카펫에가 진공청소기를 청소하면 된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세균이나 이런 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먼지 작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먼지 하나에 세균이 수천 마리가 그 안에 있어요. 먼지 날아다니는 그 먼지 하나에. 그만큼 세균은 작거든요. 예. 이걸 극히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건물이 앉아있는 위치도 북쪽이 튀면 안 돼요. 예. 북쪽은 산으로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예. 북쪽은 산으로 완전히 막고, 그 중에도 서쪽은 조금 더 높은 산이 서쪽을 또 막아야 합니다. 예. 동쪽은 조금 낮은 산이 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동서쪽은 산들이 낮아가지고 멀리까지, 예, 거의 산이 안 보여서 아침 해가 일찍 때부터 해가 바로 돌아서 저녁 늦게까지 해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요런 위치를 까다롭게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나 보면 안 돼. 이거 물을 많이 써야 되거든, 우리는. 예, 이거 수도를 썼다가는 돈 칸닥도 못해, 그죠? 참, 이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거를 선물했어요. 예.
여기 남양 아니에요. 남쪽, 그죠? 남양인데, 남양은 보통 물이 귀하고, 북향에 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아직도 4년 동안에 한 번도 물이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딴 데 물 떨어져가 난리 나는데 물이 안 떨어져요. 지하수가 풍부해요. 참. 아, 이게 천혜의 장소예요. 천혜의 장소. 대단한 거. 여기 딱 올라와 보면 느낌이 있어요. 그죠? 딱 올라오면 느낌이 딱 와요. 사람마다. 안옥하고, 그죠? 편안하고, 따뜻하고, 딱 느낀다고. 예. 이런 명당을 찾는 건 정말 어려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면서 여기서 하나 딱 하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면, 요 학교 출신, 요 옆에 살아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공사하면서, 이 사람한테 공사를 의뢰했거든. 이 사람 하면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뭐냐 물으니까, 그게 물을 못 먹어요. 물이 왜 못 먹느냐? 여기는 하도 철분이 많아가지고, 철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절단 나요. 철분 많으면 왜 절단 나요? 철분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철분 많은 거 먹으면 피가 잘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철 결핍성 빈혈인 사람이 이 물 마시면 뭐냐? 그냥 완치되겠어요? 물 속에 있는 철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철분이 아닙니다. 예. 물 속에 있는 철분은 산화철이에요. 산화철. 예. 우리가 먹어야 될 철은 산화철이 아니고 철 이가이온 되는 거, 살아있는 식물 속에 있는 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 속에 있는 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철 함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처음에 와서 물 털면 뻘건 물 나오죠. 철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뻘건 물이에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광산가 출신 아닙니까? 좋다. 진짜 좋다. 이게 뭔가 하면 물 속에 이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물을 광천수라고 해요. 광천수 알죠? 광천수가 좋아요? 왜 좋아요? 광천수는 우리 몸속에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광천수는 알칼리성 물이에요. 이 광천수를 온도를 올리면 뭐가 돼요? 온천이에요. 온천. 이게 온천까지 돼버렸어요. 이게 어차피 뜨거운 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에 광천수를 뽑아가지고 온도를 올리니까 온천이 돼버렸어요. 난 온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온천만 하나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유황온천은 절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유황온천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황은 S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산화유황은 SO2예요. 예. 요게 물 속에 유황이 녹아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 예. 그런데 물은 뭐예요? H2O 아니에요. 요게 합치면 뭐가 되는가 하면 H2SO4. 이게 뭐예요? 황산. 3대 강산 중에 하나. 이게 물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거 피부에 바르다고 피부가 벌벌 타는 건 아니지만, 물개대가 타는 건 아니지만 이건 독입니다. 이게 유황온천에 가면 이게 계란 썩는 냄새 나잖아요. 이게 유황 냄새예요. 요거 SO2 가스 냄새가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네, 그게 가스가 이게 올라온다면 그 속에 물에는 뭐가 있어요? 황산이 녹아 있는 겁니다. 황산으로. 묽은 황산이죠. 근데 그게 그 유황온천에 가니까 피부병 환자들이 와요? 피부병이 좋아요? 왜 좋아요? 황산에 세균이 죽어버리니까. 이 아토피균 아니에요. 아토피균인데 그 황산에 집어넣으니까 균이 못 살죠. 그러니까 피부가 끄덕끄덕해지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이 물이 좋구나. 사람들이
좋구나 하니까 한 방법이 있어요. 아, 자동차에다 물통을 이걸 여러 개 사가지고 가가지고 물통을 가득 떠 집에서 그걸 먹는 거예요. 황산을 먹으면 피부에 바르면 좋지만 먹어도 좋아요? 이런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황산을 먹으면 뭘 먹는 거예요? 독을 먹는 거죠. 초정약수는 뭐가 있어요? 예, 그건 뭐예요? CO2. 탄산이 있죠. 예, 예. 탄산이 물에 녹아 있어요. 뭐가 돼요? H2CO3. 예, 중탄산. 예, 예, 중탄산이 되는데, 이 중탄산을 먹으면, 요게 뭐하고 결합하면 피 속에 있는 칼슘하고 바로 결합해버립니다. 예. 바로 결합해가지고 중탄산 칼슘이 돼요. 중탄산 칼슘이 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석회가 되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칼슘을 다 가져가서 전부 석회를 만들어서 혈관 막는 일에 획기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정약수가 좋아요? 지금 우리가 모르면 이게 초정약수가 왜 좋다고 하냐 하면 탄산음료를 사 먹잖아요. 그죠? 안 사도 거기에서 땅에서 탄산이 올라오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모르면 이런 거예요. 예, 모르면 답답해요. 예. 이게 지금, 예, 여기 지금, 바로 이 곰팡이를 사람이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곰팡이 저 미생물지 곰팡이 때문에 땅이 개량됩니다. 예, 땅이 개량돼야 거기서 식물을 심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곰팡이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단지 아무리 곰팡이하고 씨름을 하고 곰팡이로 목욕을 해도 괜찮은 이유는 뭘까요? 백혈구예요. 면역력이 좋아지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예, 곰팡이로 목욕을 해도 괜찮아요. 예, 단지 면역력이 떨어지면 곰팡이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이 면역력을 높이라 하던가요? 면역력을 죽이라 하던가요? 높이라 하고 마귀는 죽이라고 하고. 그런데 자가면역성 질환에서 주는 약이 뭐예요? 면역력 죽이는 약을 준다고.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거 우리가 앞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 칸디다균. 주로 여성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징그럽게 생겼죠? 예, 칸디다균. 예. 요거는요, 헬리코박터. 위암을 일으키고 대장암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예.